그런 의미인데, 자, 일단 사연을 들어보고, 또 사담을 나누겠습니다.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이른바 문제아였습니다.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사고 치러 다니는 게 일이었죠. 하지만 군 생활을 마친 후 그 시절 친구들과 연락을 끊고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전공해서 늦은 나이에 전문대학에 들어갔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들게 졸업장을 땄지만 취업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약 1년 전쯤 그 시절 친구들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 친구들은 여전히 건들거리는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중엔 경제적으로 꽤 성공을 한 친구도 있었죠. 그 친구는 저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자기와 함께 일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돈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친구들이 하는 일은 불법적인 게 섞인 뻔한 일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 취직하는 것도 아닌데 네가 얼마나 성공하겠냐며 늦기 전에 돈을 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사람치고 불법적인 일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말도 했습니다. 사실 전 요즘 흔들리고 있습니다. 좀 안 좋은 일이지만 경제적으로 성공을 한 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이대로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저의 사진 아르바이트가 줄면서 데이트 비용을 전부 다 부담하고 있는 착한 여자친구에게 특히 많이 미안합니다. 빨리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결혼 문제도 해결이 되는데 고민입니다. 사진 찍을 때만큼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흔들려요.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오늘 사연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매우 다상담스러운 사연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한번 진도를 나가보시죠. 제가 보기엔 20대 후반에 이렇게 돈을 막 쓴다. 하루에 수백만 원씩 술값으로. 친구들이요? 네. 네. 불법이 섞인 게 아니라 그냥 불법적인 일을 하고 불법적인 게 섞인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제가 봤었을 때는 불법적인 일을 해보세요. 못할 것 같다라는 느낌은 일단은 글을 보면서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때 지금 이렇게 흔들린다라는 게 뭐 때문에 지금 흔들리는 건지가 좀 헷갈리거든요. 사실은 이제 좀 약간 좀 소심하시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어떻게 좀 위축되어 계시다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맞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 자체가. 갈림길에 서 있다. 내가 돈을 좀 불법적이더라도 돈을 버는 게 먼저냐? 아니면 내가 이렇게 너무나도 행복한 돈은 못 벌지만 이 사진 찍는 일을 해야 되냐? 이건 사진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종류의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은 꽤 있죠. 그런데 저도 많은 경우에 그분들이 소위 내가 꿈을 쫓느냐, 더 좀 상징적으로 얘기하자면 아니면 돈을 쫓느냐 이런 식의 고민을 하시는데 그 고민을 잘 듣고 보면 대부분은 돈을 안 버는 게 아니고 못 버는 경우고요. 대부분은. 대부분 그래요. 현실적으로는. 예. 그리고 꿈을 쫓는 게 아니고 꿈이 대부분 핑계로 쓰입니다. 예. 자기가 당장 안 해도 되거든요. 꿈이라는 게. 꿈이라는 걸 저 멀리 있는 신기루 같은 거로 설정해 놓고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아도 자기가 책망받지도 않고 무능력하다고 소리를 듣지 않을 만큼 이게 모호한 단어거든요. 그 단어 뒤에 숨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예전에 글을 하나 쓴 게 있는데 제가 최근에 쓴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왜 미친년은 머리에 꽃을 꽂고서 행복해하는가라는 글을 하나 쓴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떤 거냐면 네. 세상에 상처를 많이 받거나 전쟁이 나거나 뭐 겁탈을 당했거나 오만 가지 일들 특히 전쟁통이 많잖아요. 그럴 때 되면은 미치면서 머리에 꽃을 꽂아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세계를 안 보려면 어떤 예쁜 것들에 하나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동네에 있는 미친 여자의 특징들은 성적으로 누가 유린을 해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성적으로 유린을 당할 때 누가 꽃을 건드리면 이건 안 돼. 꽃은 안 돼. 꽃에다가 모두 다. 자신의 순수함을 다 빌려준 다음에.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껍데기가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현실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자기가 삶이 팍팍해질 때 보면 꿈이라는 거 만들 때 그 꿈이 이 미친 여자의 꽃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 자기 체면. 이거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 논리적 점프는, 연상은 대단했습니다. 네. 박사 인정.
박사 인정하고요. 이분도 뭐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혐의는 분명히 느껴집니다.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사실은 이분뿐만 아니라 많거든요. 근데 이게 고전적인 문제예요. 우리 아까 저 PD님이 뭐 철학자를 인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방송 시작 전에. 네, 방송 시작 전에. 제발 박사스럽게 어디 철학자라도 한 명 인용해 주길 바란다고. 2000년 전으로 확 가서 노노에 보면은요. 노노 얘기할게요. 노노. 저 웬만하면은 저 PD 손 이루어지고요. 네, 노노. 네. 녹제 기중이라고 공자가 써요. 네. 복록은 그 사이에 있다. 복록. 그러니까 돈 받는 거, 월급.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녹봉이죠. 뒤집어서. 녹봉. 네. 그러니까 뭐냐면 사진을 뒤집어진 자기가 경우죠. 좋아하는 걸 주구장창 꿈을 지향을 하다 보면 복록은 그 사이에 저절로 생긴다. 그거는 사실 200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나.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철학자를 인용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공자도 이래가지고 제자 70을 후다녀요. 그런데 얘네들의 목적은 공자 밑에 있어서 공자가 어느 나라 재상되면 내각에 참여하겠다라는 건데 애가 70개국 나라를 돌아다니는데 안 돼. 다 떨궈져요. 다 떨궈져 나가 자기가 스스로 관료가 되려고 한 명만 남죠. 안현이라는 제자. 안현은 속아요. 녹제기 중에. 그래서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제가 방금 이제 공자의 아주 위대한 얘기고 예전에 2000년 동안 동아시아 지식인들은 녹제기 중을 외쳤는데 지금 우리 김호준 씨가 한 방에 보내잖아요. 그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철학자들 인용을 안 하는 게 잘못하면 아우라가 훼손될 수 있다. 본인의 아우라가 거꾸로.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녹제 기중이라는 말인데요. 이분이 만약에 진짜로 사진 찍는 걸 진짜로 황당무계한 꽂은 꽃이 아니고 진짜 꿈이라면 20년만 하세요. 저는 20년까지 필요 없다고 봅니다. 10년. 하면은 돈 들어와요. 맞습니다. 되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맞으면요. 네. 이게 꽂으면 안 돼요. 안 되고. 왜냐면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다가 올인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예. 끊임없이 불안해하며 꿈이라고 말해놓고 다른 데 계속 두리번거립니다. 이분들 불안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혹시 모르니까 이분이 진짜 사진 찍는 거에 올인을 하시면 10년 녹제 기중은 성공할 거예요. 저는 그거 100% 동의하는 게 사실은 제가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세계적인 부자가 아니라 세계 각국의 특정 전문 분야에서 다들 나름의 일가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았는데 처음에는 공통점이 없었대요. 아무리 찾아도. 근데 결국 나중에 도달한 결론은 뭐냐면 똑같은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 왔다기보다는 자기가 꽂히는 일들을 막 찾다가 어느 순간 찾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재밌어서 막 하고 막 한 10년 했더니 어느 순간 봤더니 자기가 유명해져 있고 그리고 돈을 벌고 있더라는 거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일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 그건 맞아요. 정확한 거죠. 예,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저도 사실 그런 케이스잖아요. 저도 사실 그런 케이스거든요. 돈을 벌지 못해서.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이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인문학자가 철학책 써가지고 안 팔리거든요. 진짜 안 팔려요. 진짜 무반응이에요. 무반응. 그런데 제가 한 10여 년 지금 집필을 해서 지금 한 15권 정도 썼잖아요. 계속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했었던 동력은 전 글 쓰는 걸 좋아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만약에 어떤 작가가 돈 벌려고 만약에 했다면 15권을 10년간 쓸 수 있을까? 안 돼요. 안 됩니다. 두세 권 하다가 보니까 이거 말고 저거가 돈이 더 오네. 이렇게 휘둘리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저의 단점은 돈을 못 벌어요, 많이. 옛날보다는 먹고 살만 하다진다라는 거는 있어요. 그리고 대신 마음대로 사시잖아요. 그거 좋죠. 마음대로. 내가 생활을 기본을 유지하고 그리고 예. 내가 생겨먹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주장을 마음껏 하며 아무데서나 슬리퍼 신고 아무데서나 선글라스 끼고 그럼요. 아무데서나 13세 티셔츠 입고 예. 그러면서도 철학 박사 얘기 듣고. 그러니까 아까 공자의 얘기를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경제 사정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항상 떨려요. 자꾸 돈에 보지 말고 지금 하려는 걸로 그냥 밀어붙여서 10년 정도 해보고
아님 많은 거죠, 뭐. 그런데 네. 그 정도로 10년을 한 사람이 한 분야에 투자하고 나면 적어도 그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까지는 안 가더라도 국내에서는 알려져요. 네, 예. 그 분야에서는 누구나 알아주게 됩니다, 결국은. 제가 홍대 근처에서 인문학 강의를 많이 해서 예술가를 많이 하잖아요. 공통점은 10년 동안 미친 척하고 좋아서 했던 사람들은 남아있고 중간에 머리 좋았던 애들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잔머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돈 냄새 잘 맡는 트렌드가 이쪽이야. 이쪽 이쪽이야. 갔다가. 예. 걔네들은 계속 그러고 살고 있고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딱. 근데 거기 좋아서 했었던 사람들은요, 지금은요, 막 갤러리에서 어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어음입니까? 어흠입니까? 어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음도 받았으면 좋겠네, 그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진 찍는다 그러셨잖아요. 네. 만약에 진짜로 이게 좀 그래야 되는데, 이게 진짜 좋아하고 행복하시다면, 10년간 계속 찍어보세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도 안 찍는 형태의 사진도 시도해보고 예. 그것만 고민하고 그것만 왜냐하면 이럴 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때. 그럼요. 다른 거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 남들이 미쳤다고 그러는데 예. 자기는 그게 너무 좋아요. 예. 잠도 안 자요. 막 이런 예, 사람들은 거기 빠졌을 때는 그때 막 에너지가 넘쳐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 도달하지 않은 거죠, 지금. 그리고 또 사연 보내신 분은 스스로 보셔야 되는데 저희 사연 보는 거에 보면 사진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돈 많이 버는 거에 지금 가 계세요. 그리고 성공을 돈하고 바로 연결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본인 머리는 사진 쪽에 있지 않으시고 돈 쪽에 너무 많이 가 계시니까 이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도 잘 안 나와요. 사진 안 나오죠. 자꾸 돈 되는 사진 쪽으로 만약에 타협을 본다면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사연이 여기서 사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지금 이분은 돈 쪽으로 넘어가 계셨다라는 느낌이 사실은 들어요. 어떻게 얘기해 보면. 그리고 이제 이게 불법적인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사람 치고 친구 그랬는데, 일정 정도, 상당 정도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게 핑계가 될 수는 없죠, 이분한테. 그게 그럼요. 핑계가 될 수는 없고, 그리고 이분이 제 생각에는 이 일을 한다 손 치더라도 이 친구만큼 또 잘하지는 못해요. 못할 거예요, 아마. 결국은, 시쳇말로 꼬봉이 되는 겁니다. 하수인. 예. 거기까지죠. 예, 거기까지죠, 뭐. 네. 그러므로 이분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건 이런 거죠. 돈을 벌리는지 안 벌리는지조차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 관심사가 될 만큼 사진에 정말 미칠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보기엔 돈 많이 번다고 하는 친구만큼 못 벌더라도 최소한 생활을 해결하고 데이트 비용은 내가 내면서 그 수준에서 쭉 살 것인가? 저는 이 둘 중에 하나의 기로라고 봅니다. 완전히 또 반대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짜 사진 같은 거 다 적고 뭐 다 적고 한 불법적인 일을 해보세요. 제가 봤었을 때는 저는 그거를 개인이 많이 감당할 수만 있으면 저는 불법인 줄 모르고 불법을 행해서 잡혀가서 그게 불법이었나요? 라기보다 불법인 줄 알면서 내가 감당하겠다고 해가지고 해보세요. 한번 돈을 한번 하루에 수백만 원 한번 한번 돈을 벌어서 그것도 한번 해보셔야 되는 분이다라는 느낌도 사실은 들어요. 후회가 없으려면 이 정도로 흔들리면 어차피 삶은 국가에서도 사라지는 게 아니고 본인이 사는 거거든요. 사진 찍는 것도 사는 거 힘들고 불법 행하면서 그 스트레스로 수백만 원으로 술을 먹어야 되는 삶도 그렇게 만만한 삶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번 어느 거든지 간에 중간에 찡겨가지고 또 전문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오늘은 전문적인 얘기 두 번째. 이 서양 철학에서 제일 좋아했었던 게 그 뷰리당의 당나귀라는 게 있어요. 뷰리당의 당나귀. 그 중세 철학 때 나왔던 건데 양쪽에 머위 있죠. 갈림길에. 네. 먹이를 두 개를 놔두면 당나귀가 굶어 죽을 거라는 거야.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망설이다가. 그 뷰리당의 당나귀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괜찮았어요? 녹제기중보다 좀 낫죠. 뷰리당. 조금 나은데? 네. 뷰리당의 당나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단 당나귀라는 동물을 제가 좋아하고요. 예. 사연 보내신 분은 지금 뷰리당의 당나귀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은 뭐라 그러냐면 불법이다 뭐다 미리 심포도다 나는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불법인지 아닌지 지금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지금 회계장부를 조사해 본 것도 아니고 그쪽에 가가지고 사진 포기하고 돈을 버시던가 아니면 사진으로 완전히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가운데서 굶어 죽어요. 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이제 그 말씀에 불법을 권유하는 철학자의 말씀에 진행자로서 쉽게 동의할 수 없어서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것 같아요.
이분이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곧 자기거든요. 그럼요. 그거를 자기가 감당할 수 있으면 하세요. 예. 할 수만 있다면 해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선택도 이렇게 망설인다면 그것도 눈앞에 놓여져 있는 선택 중에 하나다. 한 2년 잡고 한번 친구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돈을 한번 많이 벌어보세요. 한번. 네, 제가 이거는 봤을 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제가 이제 그 속칭 여기 어울리는 꼬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수인 그 삶을 시작해서 2년 이내에 치고 올라가서 자기가 이쪽 분야의 고용주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 불법을 내가 감당하면서 내 인생을 유지할 수 있는 건지 자기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건지 한번 테스트 해볼 필요 있죠. 28인데. 28인데요. 어른이거든요. 왜 법이 있냐면 어기는 사람이 있어서 법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어기게 됐을까를 돌아보면 구구절절하게 자기가 책임지고 가겠다라는 아주 슬픈 결단들이 사실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진짜 이 세상에서 멍청한 건 이게 불법이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네. 자기도 자기를 기만하는 경우가 많죠. 감당을 해야죠. 불법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 경우가 와도 나는 다시 또 그랬을 거다. 뭐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하시면 나중에 뭐 어떻게 불법 때문에 무슨 교도소에 가시든 뭐 이렇게 하더라도 후회하진 않아요. 그게 뭐 문제 후회예요. 자기가 자기 삶을 감당하는 거니까 어느 경우든지 간에 비리당의 당나귀처럼 가운데 찡기지 말고 한쪽을 결정해서 주구장창 밀어붙이고 당나귀처럼 굳건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분이 만약에 박사님이 권유했듯 불법을 선택한다면 만약에 시한적으로 선택하든 어떤 선택한다면 제일 먼저 굳건히 다짐하셔야 될 게 친구 핑계를 대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럼요. 네, 내가 선택했다. 친구가 나를 유혹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생각하면 다 말짱 도루묵 됩니다. 그 똑같죠. 뭐 지금 상황이라 별 차이가 네. 없어지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이 경고했으나 내가 선택했고 그 결과 역시 내가 책임지겠다. 이 자세로 선택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 공중파 사상 최초로 불법을 철학적으로 권유한 어떤 특정한 불법적인 구체적인 행위를 우리가 지시한 건 아니죠. 지시한 건 아니죠. 네. 근데 까먹지 말아야 될 게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고 그리고 사회는 그 자유를 보장을 하는 거죠. 그 자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어떤 결정들을 해서 불법적인 행위라고 그랬을 때 그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그러면 감당하게 해야지. 아예 그 책임지지도 못하는 식으로 한다라고 그러면 그 사회는 안 좋은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뭐 이거 들으신 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상하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죠 뭐.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 이분은 자기가 자기를 선택해야 되죠. 또 하나 유명한 소설가 하나 얘기할까요? 아니 그만하시죠 이제. 이제 그만해도 돼요. 오늘은 충분히 평소 하나도 안 하시면서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서 하나 더 하려고. 샤르트르가 좋아했던 작가가 있어요. 아직 들으세요. 웃지 말고. 너무 무리하시네. 아니야. 오늘 한 5개 더 할까 좀 생각 중이에요. 장준혜라고. 시간 다 끝났어 이제. 잠깐만 기다려. 하세요, 잠깐만요. 이 장준혜라는 친구가 있는데 도둑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이 도둑일기거든요. 샤르트르가 그 사람을 세인트 준혜라고 그랬다고. 모든 사람들이 길들여져 가지고 국가나 외부에서 정하는 합법만 정하면서 그것들을 자유라고 착각을 하는데 장준혜는 도둑서부터 5만 가지 있도록 해서 교도소에서 도둑일기라는 소설을 써요. 샤르트르 입장에서 샤르트르가 인간의 자유를 가장 걱정했던 철학자니까 세인트 준혜다. 온몸으로 자유가 뭔지. 그러니까 감옥에 가봐야지 자유의 고마움을 알듯이 그렇게 강해지는 거죠 준혜가. 책임지고 그리고 책임진다는 스스로 결심을 하면 어떤 선택도 가능하다. 가능하고요. 성장하실 거예요. 저희가 내담자의 심정에 충분히 동화되고 그분도 이 방송을 통해 충분히 감정이입하시라고 그 상황에 어울리는 비속어를 저희가 표준어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심을 알려드리고 양지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지 고급스러운 용어다. 양지. 오늘 전반적으로 뒤로 갈수록 이렇게 고급 어휘가 많이 등장하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선택한 만큼 딱 그만큼의 사람이다. 핑계는 필요 없다. 다음 주 월요일 9시 3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김호준이었습니다.
쫓느냐, 더 좀 상징적으로 얘기하자면, 아니면 돈을 쫓느냐, 이런 식의 고민을 들을 하시는데, 그 고민을 잘 듣고 보면 대부분은, 돈을 안 버는 게 아니고 못 버는 경우고요, 대부분은. 대부분 그래요, 현실적으로는. 예. 그리고 꿈을 쫓는 게 아니고 꿈이 대부분 핑계로 쓰입니다. 예. 자기가 당장, 안 해도 되거든요, 꿈이라는 게. 꿈이라는 걸 저 멀리 있는 신기루 같은 거로 설정해 놓고,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아도 자기가 책망받지도 않고 무능력하다고 소리를 듣지 않을 만큼 이게 모호한 단어거든요. 그 단어 뒤에 숨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예전에 글을 하나 쓴 게 있는데, 제가 최근에 쓴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왜 미친년은 머리에 꽃을 꽂고서 행복해하는가라는 글을 하나 쓴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떤 거냐면, 네. 세상에 상처를 많이 받거나 전쟁이 나거나 뭐 겁탈을 당했거나 뭐 오만 가지 일들, 특히 전쟁통이 많잖아요. 그럴 때 되면은 미치면서 머리에 꽃을 꽂아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세계를 안 보려면 어떤 예쁜 것들에 하나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동네에 있는 미친 여자의 특징들은 성적으로 누가 유린을 해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성적으로 유린을 당할 때 누가 꽃을 건드리면 이건 안 돼. 꽃은 안 돼. 꽃에다가 모두 다. 자신의 순수함을 다 빌려준 다음에.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껍데기가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현실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아까 이제 저 얘기하셨던 것처럼 자기가 삶이 팍팍해질 때 보면 꿈이라는 거 만들 때 그 꿈이 이 미친 여자의 꽃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 자기 체면. 이거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 논리적 점프는, 연상은 대단했습니다. 네. 박사 인정. 박사 인정하고요. 이분도 뭐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혐의는 분명히 느껴집니다.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사실은 이분뿐만 아니라 많거든요. 근데 이게 고전적인 문제예요. 우리 아까 저 PD님이 뭐 철학자를 인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방송 시작 전에. 네, 방송 시작 전에. 제발 박사스럽게 어디 철학자라도 한 명 인용해 주길 바란다고. 2000년 전으로 확 가서 노노에 보면은요. 노노 얘기할게요. 노노. 저 웬만하면은 저 PD 손 이뤄지고요. 네, 노노. 네. 녹제 기중이라고 공자가 써요. 네. 복록은 그 사이에 있다. 복록. 그러니까 돈 받는 거, 월급.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녹봉이죠. 뒤집어져서. 녹봉. 네. 그러니까 뭐냐면 사진을 자기가 좋아하는 걸 주구장창 꿈을 지향을 하다 보면 복록은 그 사이에 저절로 생긴다. 그거는 사실 200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나.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철학자를 인용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공자도 이래가지고 제자 70을 후 다녀요. 그런데 얘네들의 목적은 공자 밑에 있어서 공자가 어느 나라 재상되면 내각에 참여하겠다라는 건데 애가 70개국 나라를 돌아다니는데 안 돼. 다 떨궈져요. 다 떨궈져 나가 자기가 스스로 관료가 되려고 한 명만 남죠. 안현이라는 제자. 안현은 속아요. 녹제기 중에. 그래서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제가 방금 이제 공자의 아주 위대한 얘기고 예전에 2000년 동안 동아시아 지식인들은 녹제기 중을 외쳤는데 지금 우리 김호준 씨가 한 방에 보내잖아요. 그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철학자들 인용을 안 하는 게 잘못하면 아우라가 훼손될 수 있다. 본인의 아우라가 거꾸로.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녹제 기중이라는 말인데요. 이분이 만약에 진짜로 사진 찍는 걸 진짜로 황당무계한 꽂은 꽃이 아니고 진짜 꿈이라면 20년만 하세요. 저는 20년까지 필요 없다고 봅니다. 10년 하면은 돈 들어와요. 맞습니다. 되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맞으면요. 네. 이게 꽂으면 안 돼요. 안 되고. 왜냐면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다가 올인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예. 끊임없이 불안해하며 꿈이라고 말해놓고 다른 데 계속 두리번거립니다. 이분들 불안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혹시 모르니까 이분이 진짜 사진 찍는 거에 올인을 하시면 10년 녹제 기중은 성공할 거예요. 저는 그거 100% 동의하는 게 사실은 제가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세계적인 부자가 아니라 세계 각국의 특정 분야에서 특정 전문 분야에서 다들 나름의 일가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았는데 처음에는 공통점이 없었대요. 아무리 찾아도. 근데 그런 의미인데 자 일단 사연을 들어보고 또 사담을 나누겠습니다.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이른바 문제아였습니다.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사고 치러 다니는 게 일이었죠. 하지만 군 생활을 마친 후 그 시절 친구들과 연락을 끊고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전공해서 늦은 나이에 전문대학에 들어갔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들게 졸업장을 땄지만 취업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약 1년 전쯤 그 시절 친구들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 친구들은 여전히 건들거리는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중엔 경제적으로 꽤 성공을 한 친구도 있었죠. 그 친구는 저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자기와 함께 일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돈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친구들이 하는 일은 불법적인 게 섞인 뻔한 일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 취직하는 것도 아닌데 네가 얼마나 성공하겠냐며 늦기 전에 돈을 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사람치고 불법적인 일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말도 했습니다. 사실 전 요즘 흔들리고 있습니다. 좀 안 좋은 일이지만 경제적으로 성공을 한 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이대로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저의 사진 아르바이트가 줄면서 데이트 비용을 전부 다 부담하고 있는 착한 여자친구에게 특히 많이 미안합니다. 빨리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결혼 문제도 해결이 되는데 고민입니다. 사진 찍을 때만큼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흔들려요.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오늘 사연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매우 다상담스러운 사연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한번 진도를 나가보시죠. 제가 보기엔 20대 후반에 이렇게 돈을 막 쓴다. 하루에 수백만 원씩 술값으로. 친구들이요? 네. 네. 불법이 섞인 게 아니라 그냥 불법적인 일을 하고 불법적인 게 섞인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제가 봤었을 때는 불법적인 일을 해보세요. 못할 것 같다라는 느낌은 일단은 글을 보면서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때 지금 이렇게 흔들린다라는 게 뭐 때문에 지금 흔들리는 건지가 좀 헷갈리거든요. 사실은 이제 좀 약간 좀 소심하시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어떻게 좀 위축되어 계시다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맞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 자체가. 갈림길에 서 있다. 내가 돈을 좀 불법적이더라도 돈을 버는 게 먼저냐? 아니면 내가 이렇게 너무나도 행복한 돈은 못 벌지만 이 사진 찍는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건 사진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종류의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은 꽤 있죠. 그런데 저도 많은 경우에 그분들이 소위 내가 꿈을